오늘 찍을 영상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데 목이야. 강의를 좀 열심히 했을걸? 아마 열심히 해서 목이 좀 안 좋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이제 수업 마지막 단원에 있는 이제 수열에서 마지막. 아무튼 마지막에 있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으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있으니까 더 중요하지도 않아 사실.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내신 시험에서는 좀 출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로 봤을 때는 모의고사에서는 간간히 출제가 돼.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출제되는 게 참 요즘 다 잘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내가 작년 고3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수학적 귀납법을 잘 못한 애들도 있더라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냥 위아래 비교하고 하라고 했는데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다행히 출제가 안 돼가지고 뭐 걔네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수능을 볼 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좀 공부를 해두면 좋습니다. 물론 이 영상 찍는 그 대상은 이 영상의 대상은 이제 고2 수원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겠지만, 자,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뭔지 좀 봅시다.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 이게 귀납법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요. 그 증명이에요. 증명법이에요. 증명법. 증명법이야. 앞서 영상에서 제가 점화식이라는 거 찍었을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수열의 귀납적 정의인데, 그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냐면은 A1을 알면 2를 알고 3를 알고 4를 알고 5를 알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겠지, 그치?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귀납법은 뭐냐면요, 수열이 아니라 이번엔 수학에서의 귀납법을 하고 싶은 거야. 수학에서. 그러니까 즉 뭔 얘기냐면은 수열에서 좀 더 확장을 시켜가지고 수학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자면은 이따가 내가 이것도 증명을 할 건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라는 애는 이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를 정말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쓰면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쭉쭉 해가지고 N까지 더한 거는 과연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정확히 맞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등차 수열로 이용해서 뭐 증명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얘를 이렇게 도출해내는 그 최초의 증명이라고 해야 될까? 최초의 증명 같은 경우에는 저 등차 수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증명을 할 수 있겠지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증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정말 과연 맞는지에 대한 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엔 그래. 내가 생각하기엔 이걸 가지고 이제 수학적 귀납법으로 얘를 최초로 발견했다? 좀 어려움이 있어. 그래서 이런 식 같은 경우를 우리가 증명을 시킬 때 과연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 중에 하나인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자, 귀납적 정의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뭐였냐면요, 1이면 2고 2면 3이고 3이면 4고 이거를 도출해내는 게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귀납법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약간 조금 이제 예고 해서 이게 쫙 성립이 되니까 일반적으로도 성립이 된다라는 걸 조금 알고 싶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n이 1일 때 성립을 했어. 그 n이 2일 때도 성립을 했어. n이 3일 때도 성립을 했어. 쭉쭉쭉 해서 n이 k일 때도 성립을 했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을 했어. 과연 그러면 요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는 수열로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할게. 고등 수학에서는 수열 가지고 많이 노니까. 이렇게 있을 때 과연 얘가 n이 n일 때도 성립을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얘가 과연 일반적으로 성립을 할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들어가는 방법이 n이 1일 때 성립함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성립함을 보이자. 그러니까 n이 1일 때 성립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n이 k일 때 성립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n은 k일 때 성립했을 때 가정을 했어. 그때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야. 얘가 성립을 하니? 근데 여기서 성립을 하면은 이 전체적인 명제가 성립이 되는 거고요. 얘가 성립하지 않으면은 이 명제는 이제 틀린 명제란 얘기죠. 다른 명제는 아니고 이게 틀린 명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k일 때 성립을 했다고 가정했는데 n은 k 플러스 1일 때 성립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1일 때 성립했으니까 2가 성립될 거고 2가 성립했으니까 3이 성립될 거고 3이 성립했으니까 4가 성립될 거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음 항에 성립이 되는 거니까 모든 항에 대해서 성립이 되겠지. 그러면 걔는 일반적으로 성립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요것만 가지고 따져주시면 되는데 간단해. 이것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데 개념이 간단하면 문제가 좀 어렵거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만 해볼게. 아까 했던 거 뭐야?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에서 n까지 해가지고 얘가 2분의 n에 n 플러스일 때 성립하냐?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n은 1일 때 성립을 하는지 확인해 보면은 좌변은 n이 1일 때 좌변은 1부터 시작해서 1까지 더하는 거니까 그냥 1 하나만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1이 될 거고요. 우변은 n에다 1을 넣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 즉 얘는 1이 된다.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이랑 같으니까 n은 1일 때 성립을 하겠구나. 클리어 라고 쓰면 좀 이게 약간 좀 이게 클리어라는 말도 이제 대학교 가면은 쓰이는 용도가 있어가지고 클리어라고 하지 말고 성립 됐다 얘기합시다. 두 번째 n은 k일 때 성립하냐 가정을 하면은 뭐가 돼야 되냐면 1 플러스 2 플러스 쭉쭉쭉 해서 k까지 했을 때 2분의 k의 k 플러스 1이 이미 성립한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알고 있어. 이미 성립하는 가정했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면 n은 k 플러스 1일 때 즉 1 플러스 2 플러스 쭉쭉 해서 k에 k 플러스 1까지 더한 게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정말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이게 성립하면 이제 끝. 이게 성립하면 끝. 그러면 내가 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얘를 증명을 해야 돼요. 얘를 누구 가지고? 여기 처음에 있던 얘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증명을 해볼 건데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면은 자, 얘랑 얘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다가 양변에 위에 다시 쓸게. 1 플러스 2 플러스 쭉쭉쭉 해서 k까지 더한 거고 얘가 2분의 k에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 이제 성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다 뭘 쓸 거냐면은 플러스 k 플러스 이렇게 더할 거야. k 플러스 이렇게 더해버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요. 얘가 식변화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함을 가정했으니까 당연히 얘도 성립을 할 거야. 양변에 똑같은 걸 더했으니.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부분은 이미 여기 나왔죠. 여기 부분이 나왔지. 그치? 그럼 얘가 과연 2분의 k에 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여기다가 더하기
k 플러스 1을 한 요놈이 얘가 요게 돼버리면 요게 돼버리면은 얘가 나와버리는 거니까 성립을 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증명이 되는 거니까 아 이거는 무조건 맞는 식이구나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형식인 거지.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 과연 얘가 됐는지. 그래서 요거 가지고 얘가 얘네요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든 변형을 하든 뭐 요래저래 잘 따져가지고 얘를 이렇게 얘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1이 똑같으니까 k 플러스 1로 묶읍시다. k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얘는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러면 k 플러스 1에 2분의 k 플러스 2분의 2니까 너무 디테일한가? 몰라. 2분의 k 플러스 2다. 그러니까 즉 얘가 2분의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왔지? 지금 요놈이 요게 된 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은 얘도 성립이 된 거야. 그치? 성립이 됐으니까 오케이. 내가 처음에 얘기하고 싶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가지고 어디까지? n까지 한 놈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는 이 공식 자체가 맞는 공식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요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정말 쉬운 문제로 가져와서 푼 거예요. 쉬운 문제로 가져와서. 근데 이걸 가지고 조금 너희가 좀 이해가 잘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했을 때,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뭐 다른 문제 푸는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크게 막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렵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게.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지? 뭐가 있을까? 고민되네. 자, 뭘 가지고 할 거냐면은 그냥 간단한 걸로 하자.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해서 n제곱까지 한 애는 우리가 이제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n에다 1을 넣어주면은 좌변이 뭐가 되냐면요, 1부터 1까지 더한 거니까 그냥 1 하나만 더한 거죠. 1의 제곱이니까 1이 될 거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은 6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몰라 3이겠지 뭐 3. 그래서 얘도 1이 돼.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모두 1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때 성립을 하겠죠. 다음 두 번째, n에다가 k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n에다 k를 넣어보자. 그러면은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해서 k의 제곱이라는 애가 6분의 k의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얘가 성립함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n은 k 플러스 1에 대해서 성립하는 걸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해서 귀찮아. 얘 제곱 1개, 얘 제곱 1개 6분의 k 플러스 1에 k 대신에 k 플러스 넣는 거지.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 요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치? 그러면 증명을 해볼게요. 얘가 되려면은 양변에 얘를 더해주면 되겠지. k 플러스 1의 제곱. 그래서 해봅시다. 1제곱 더하기 k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여기 양변에다가 내가 뭘 더할 거냐면요. K 플러스 1에 제곱을 더할 거야.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디? 요 부분이 이미 여기 나왔지. 여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계산을 하고 식변형을 하고 해가지고 요 파트가 이제 얘가 되는지만 보면 되겠죠. 이게 과연 요게 되는가? 해봅시다.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여기다 더하기 K 플러스 1을 제곱을 하면은 지금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똑같지? 하나씩. 그치? 그럼 얘는 K 플러스 1을 묶어주면 6분의 K에 2K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K 플러스 1로 또 묶어주면은 얘가 6분의 2K 플러스 2K 제곱 플러스 K고 여기다가 6을 곱해가지고 통분을 시켜주면은 더하기 6K 더하기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K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있고요. 6분의 2K 제곱 플러스 7K 플러스 6이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분자를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집에 가고 싶어라. 6분의 몰라 K 플러스 2에 2K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나왔죠? 내가 요 초록색 파트를 식정리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묶어줬더니 얘가 요게 나온 거네. 여기 있는 얘가. 오케이. 그러면은 Y가 아니라 N은 K 플러스 1일 때 얘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식은 우리가 맞는 식이다. 저 공식은 변함없이 저렇게 써도 되겠다 라고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학적 균형법에 대해서 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얘는 언제 쓰여요?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당신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행복하게 살라고요, 좋은 직장 가려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대학 가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거고 그 이후에 이거 쓰는 거는 뭐 거의 수학 계열 쪽의 과를 가지 않는 이상 뭐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야. 그래서 그냥 대학 가려고 하는 거니까 대학 잘 가야지. 대학 잘 가야 좋은 직장을 간다라고는 뭐 장담은 못 하겠어. 대학을 안 나와도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나왔는데 좋은 데 못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 거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뭐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간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일단 이게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수학적 귀납법이 이제 자연수에서만 쓰여. 뭐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연수에서만 쓰이는데요. 이제 나중에 대학교를 수학과로 진학을 할 친구들은 없겠지. 벌써부터 수학이 되게 싫을 텐데 와 대학교까지 가서 수학을 해야 돼? 뭐 그런 마인드라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뭐 100명이 있다고 하면 더 많지만 100명이 있다고 하면 거의 99.9명 정도는 수학과는 절대 안 가겠다 뭐 이러는데요. 대학교 가면 얘가 자연수가 아니라 이제 음수 쪽까지 확장이 돼요. 어차피 당신들은 그런 거를 별로 생각 안 해도 되니까 고등과정에서는 뭐만 자연수에서만 쓰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귀납법 같은 경우에는 내신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능이라든지 거기서는 예전엔 꾸준히 출제가 됐어. 이게 뭐 SN, 뭐 팩토리얼 뭐 이용해가지고 막 꾸준히 출제가 됐었지만 뭐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진 않고 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평가원 분들이 출제를 어떻게 될지 우린 모르기 때문에 뭐 이번 연도에 출제될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 출제가 안 되면은 내년에 출제될 수가 있을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교육과정 내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낸다면 내겠죠. 제가 평가원이라면 냅니다.
아주 어렵게. 제 성격 아시는 분들은 네, 얼마나 어렵게 될지 아실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 배워봤고 좀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